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성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학술용어 분류체계하고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글로벌하게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용어 정비사업 전체를 제가 범위로 잡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호스트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키스텝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물론 그 연구자분들은 매번 연구재단에 있는 과제를 신청하거나 할 때 늘상 이제 만나게 되는 분류체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낯선 분류체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접하게 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년 전부터 관련된 개선 작업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어 관리 업무는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오기 전에는 도서관에서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용어 관리를 한다. 뭐 시소로스나 텍사노미 같은 거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게 될 경우에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 사업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얼마를 주면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뭐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용어 관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정비가 돼야 되고, 정정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얼마의 예산을 들이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어를 현재 가지고 있던 갱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키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2, 3년 정도 들여다보면서 이게 표준 용어, 표준 분류체계라고는 하는데 용어 관리 관점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문헌정보학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문자를 관리하진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인문학 특히나 뭐 국문학이나 국문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을 그 배경 지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류 체계가 문자 관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의미 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조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 용어가 조금 길어서 앞으로는 그냥 분류체계, 표준 분류체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다 써보셨을 요 분류체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개발 영역에서 R&D 투자를 나중에 확대한다거나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학술 특히나 국가 예산이 들어간 학술 연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자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 분류 체계에 정확하게 내가 연구하고 있거나 내가 속해 있는 분야, 학술 분야에 대한 용어가 잘 등장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영향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키스텝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는 크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오히려 뭐 연구재단이라 이런 쪽에서 갖고 계시는 분류체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처음 이 분류체계가 마련이 됐고요. 처음에는 3년 주기로 개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부터는 5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아직 조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23년도에 새로운 분류 체계가 공표되고 활용될 예정입니다. 크게 이 분류 체계는 대중소 3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정 절차는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총 5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수요 조사 그리고 이제 발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수요 조사하고 발굴할 때는 단순하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 키스텝에서 일방적으로 뭐 용어를 선정한다거나 하진 않고요. 학회라던가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용어로 많이 이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 평가할 때는 규모가 해당 용어에 대한 규모라던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정책성이나 진보성, 크게 이 5가지 측면에서 개정성 평가 대상 그리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게 이제 3번째 단계로 모니터링 작업을 거치고 타당성 평가를 실제 수행을 하고 그 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던 예시들이고요.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이 5가지 척도를 가지고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시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개정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인 자료를 키스텝 평가원에서 마련을 하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자연, 생명, 인공물 1, 2, 3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평가 자료에 대한 그리고 용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결과물이 과기정통부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표준안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현재 표준 분류 체계 구조하고 서비스되는 양식을 보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분류 체계는 텍사노미 구조에 가깝습니다. 상하의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중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 될 때는 문서형으로만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분류 체계라는 문서 하나, 그리고 해설서라는 문서 2가지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검색 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data.go.kr이라는 한국지식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에서 오픈 API와 CSV 형태로도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문서형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표 형태로 각각의 대중소 분류체계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만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 형태로 CSV나 API 형태로도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제공해주는 형식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용어에 대한 한글 용어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얘가 분류체계가 대분류인지 중분류인지 소분류인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yes or no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현재 표준 분류체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인데 형태적으로 보면 계층 분류 그리고 텍사노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용어 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전문 용어집이기도 하고 통제어의 성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너무 이제 대중소 분류 체계로만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연구자들이 분류 체계에는 없지만 핵심어로 쓰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이용자들이나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신규 용어들 같은 경우에 반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히 저희가 폭사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언어 체계 용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개선을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을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는 하고요. 향후에 개선하고자 하는 건 현재 분류 체계가 너무 좀 타이트하고 전문가 중심, 그리고
텍사노미 형태로 갇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구조를 폭사노미 형태로 조금 느슨한 구조로 용어 관리 체계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향후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되어 있는 용어 체계를 대중분류 체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는 키워드 형태로 확장해서 용어를 관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를 유지하고요. 내년부터 5년 사이에 소분류를 기술 키워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보면 첫 번째는 현재는 제가 아까도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다면 문자 관리나 그냥 표 형태로 이런 분류체계 용어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 관리 체계 텍사노미 형태의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용어에 대한 개념 관리 체계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분류표에 있는 용어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쓸 수 있게 보급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어떤 A라는 용어의 영어식 표현, 여기에 대한 정의, 이 용어는 대분류에 속하는지, 중분류에 속하는지, 소분류에 속하는지, 요거를 떠나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관계, 이 용어의 현재 상태, 그리고 다른 용어집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현재는 개정될 때마다 이전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땠다라는 게 문서상에만 기록이 돼 있고 실제 이 데이터를 용어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뭐 데이터 세트 형태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이전 용어가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용어집 자체의 후방 호환성도 사실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히스토리를 먼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 키워드를 변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연구자들은 해당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크게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키스텝 입장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분류 체계에 속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활용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소분류 기술 키워드 용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는 문서라던가 전문가 집단의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계속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온라인을 포함해서 조직적으로 이 용어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운영 조직 같은 시스템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향후 개선 방안으로 조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부터가 어떻게 하면 개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파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서의 표 형태로만 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서에서 표로 관리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보면 이 용어의 수준이라던가 한글 명칭, 영문 명칭, 그리고 뭐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의 관계, 코드값, 그리고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를 어떤 열 이름이라던가 뭐 엑셀에 있는 표의 헤더 이런 형태로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향후에 개선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용어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시소로스 기반으로 어떤 용어를 관리하는 모습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제명, 통제 어휘집을 먼저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동의어, 다음에 계층관계, 연관관계, 이전 이후 관계, 그리고 기타 부가적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기 내지는 약간의 노트, 설명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화면처럼 보일 겁니다. 용어에 대한 범주라던가 이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용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언어들이 함께 표현되고 관리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 관리 체계의 모습일 텐데, 현재의 표준 분류 체계는 사실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서비스 화면,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함께 구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스텝에 제안을 드렸던 것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처럼 표를 관리하면 안 되고, 하나 용어 하나가 객체처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초기에 많은 양의, 나중에 소분류를 키워드 체계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초기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분류 체계가 다른 분류 체계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비슷한 과학기술 영역의 용어집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내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비정형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 데이터 세트만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 있는 전문 용어 데이터 세트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을 좀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용어의 양적인 비교는 제가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적인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키스텝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류 체계하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스코스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소로스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스 같은 형태로 RDF 같은 형식으로 이 분류 체계를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처리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기계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분류 체계들이 전부 다 스코스라는 용어집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코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제 요소들이고요. 요 표준들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네스코라든가 뭐 필로스라든가 오스티라든가 유로 보캐브러리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스코스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스코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코스를 썼다기보다는 시소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 용어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요거에 대한 상호 운영성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서 스코스라는 버케브러리로 이제 데이터 세트 형태로 용어집들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매핑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서 키스텝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 요소를 전체를 다 쓸 수가 없으니 그래도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 용어들도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현재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향후에 이 표준 분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용어에 대한 수준, 그리고 한글 명칭, 영문 명칭, 정의, 그리고 이 자체 용어들 간의 상하 관계, 그리고 이 용어 자체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그리고 이 현재 용어가 갖고 있는 상태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용어에 대한 개념, 용어 명칭, 상위 용어, 하위 용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할 수 없으니 1차 연도에는 현재 있는 용어의 명칭이나 정의 정도, 2, 3년 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 외에 관계 표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 바꾸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심각하다고 본 게 용어의 상태 관리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는 거는 만약에 기존 용어 A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겠다 라고 해서 그걸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는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얘가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상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소의 11179라는 표준을 조금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 용어에 대한 상태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11179 표준에 있는 건 너무 방대하니 얘를 조금 축약해서 현재 이 용어가 표준인지 후보인지, 뭐 폐기된 용어인지 비표준 용어인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린 상태고요. 네, 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요것도 지금 표준 분류체계 심의위원회 조직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보면
요 아이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직하고도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 표준을 굳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만 현재 오프라인상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이 조직 체계를 아이소라는 표준 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아이소 11179는 사실은 용어 관리할 수 있는 표준을 다루는 건 아니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관련된 표현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있는 조직이나 용어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참조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상으로 용어를 관리하고 용어에 대한 의견 게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 라는 거를 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운영 조직은 제가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활용성 개선 부분도 보면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문서 표 그리고 그 표가 엑셀로 변환된 형태로만 조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나 용어의 상태, 용어의 상하 관계 등을 포함된 문서를 해외 사례에 본 것처럼 RDF나 링크드 데이터 같은 형식으로 개방을 하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기계도 자유롭게 활용하고 연구자들이 가져다가 통계를 뽑거나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좀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 의학 관련되어 있는 주제 분야 메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메시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데이터톤 이런 걸로 해서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텐션 메시라는 알고리즘을 제가 이거는 근데 수행했을 때 연구비나 기간의 한정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새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진 않았고 이 어텐션 메시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에 있는 용어를 한번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에 되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실험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습시킨 걸로 핵심적인 언어들을 많이 뽑아낼 수는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계학습을 도입을 해서 뭐를 하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초기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용어에 대한 거를 추출하는 거는 연구자들에게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떤 용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시험을 해본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있던 양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습을 시키기에는 그 양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 어휘 몇 가지 제한되어 있는 언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습을 시키거나 나오는 결과물들의 범위가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계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갖고 있는 용어의 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데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용어들과 어느 정도 매핑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요거는 해외에 있는 사례들하고 현재 분류체계에 갖는 용어들의 매핑을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표준 분류 용어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내 분야가 우리에는 일상적으로 쓰지만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갈수록 거기서 쓰고 있는 용어의 가지수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 아시거나 사용하는 용어의 양이나 질적인 면도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로 올라가서 범용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나쁜 분류 체계인가?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용어 관리 체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용어집은 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어집에는 이 용어가 있는데 키스텝에는 없더라. 그러면 키스텝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 분류 체계는 나쁜가? 그거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용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용어집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합하는 관리 체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용어집 자체의 품질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용어관리 체계를 한다라고 하면 양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보다는 일단은 목적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체계
오프라인상의 조직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하향식 접근법을 많이 채택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상향식 접근법, 아까 제가 폭사놈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기계학습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양적으로도 늘릴 수 있고 다음에 질적으로도, 그리고 열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형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에 데이터 이야기가 많은데, 학술 용어, 특히나 이런 분류체계 용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산업계라던가 아니면 국가기관, 개인 연구자, 기업들이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갖고 있는 용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외에 있거나 다른 용어들하고 상호 운영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그들 간의 관계들도 관계를 쉽게 맺거나 내지는 그들 간의 관계도 이제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용어집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향후에 데이터 시대에는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용어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